2024년도 정규 시즌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 존나 명장 개명장 잘생겼다 이범호. 야 그거 다 뽀록이야. 순전히 김도영 빨이지. 그 전력이면 호거리가 감동해도 우승하겠다. 올해 김도영 빠지니까 4월달에 꼬라 7, 8이 존나 전전긍긍. 울고 싶죠? 런치고 싶죠? 그러나 받은 돈 내뱉는 게 싫어. 바라만 보고 있죠. 아무것도 못하죠. 윤우성? 아니 도대체 최원준 뭘 믿고 그렇게 기용함. 인디언 기우제지냄? 시즌 샷다 내리면 그 다음에 이우성 겨울에 20개 홈런 까고 최원준 20-20함. 최원준 FA 대박 터지면 뭐 뽀찌라도 받기로 했음? 선수 보는 눈이 완전 개눈깔이다 이거요. 뭐? 개눈깔? 호랑이 눈인데요. 어머 아이즈 오브 타이가. 너 오선우가 이렇게 잘할 줄 알았음? 오선우 OPS의 눈가로 이 알모사. 성영탁은 지금이야 성영탁 영탁 불러쌌지. 5월 전에는 네가 가수 영탁이나 들어봤지. 저런 애가 우리 팀에 있는 줄이나 알았냐? 범어는 다 계획이 있었다. 수비 원툴 김호령 타격 자세 수정해준 다음에 지금 공수경장 FA 100억짜리 중요수 된 건 알고 있음? 어디서 음해질이야? 부임 첫해 24 시즌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 이때만 해도 우리 감독 그냥 삐끼삐끼 추고 좋았어. 연장 계약 진행시켜. 현역 감독 최고 대우. 아이 좋아. 이번 시즌 앞두고 1강을 넘어 특강. 우리 순철이 형님 발가락 튕기기 발언으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계신데 아무튼 막상 시즌 시작하니까 어땠어요? 어이 그래 개막전에서 도영이 부상, 박찬호 부상, 김선빈 부상, 나성범 부상, 곽도규 시즌아웃, 김도영 또 부상, 황동아 교통사고, 위즈단 부상, 최원준 이우성 실력 부상, 순위는 꼴박, 최영우는 독박, 주전들은 영 병원 숙박, 팬들은 개빡. 아이 그런데 또 왜 야구를 잘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한평에 수납돼 있던 친구들을 하나둘 광주로 콜업해 부르는데 얘네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미치기 시작하는 거야. 미쳐도 곱게 미치라는 말이 이런 건가? 6월 승패 마진이 플러스 8. 에이 뽀록이지. 잘해봐야 언제까지 잘할 건데. 정규 시즌 2위야. 실화냐? 이제 우리 1위 가는 거야? 응 아니야. 전반기 최종 시리즈에서 하나 이글스에게 3경기 다 빨리고 올 시즌 첫 시리즈 수입해. 도대체 감독 이범호에게 줄 수 있는 중간 점수 몇 점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선수 관리를 어떻게 하면 라인업의 전반이 이렇게 부상이냐? 라인업의 절반이 부상이에요. 이쯤 되면 감독에게 비판의 화살이 돌아가는 거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부임 후 2시즌 연속 스프링 캠프 때 뭐 했어요? 부상 리스크 때문에 빡센 훈련, 고강도 훈련을 지향하고 선수들에게 자율훈련을 강조하겠다라고 밝혔죠. 천편일률적인 단체 훈련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선수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부상을 최소화하고 컨디션 관리에 중점을 두려는 의도가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어요? 정반대였다. 훈련량은 줄었으나 부상자는 오히려 급증했고 최원준, 이우성 등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야구 선수로서 어떤 전성기를 달려야 될 선수들이 이렇게 실력 부상까지 팀을 어렵게 했다는 점은 사실 실망을 넘어서 충격적입니다. 팬들은 물을 수밖에 없죠. 이건 이범호식 관리의 결과인가? 물론 감독이 선수 개개인의 몸 상태를 일일이 책임지고 뭐 또 챙기는 건 이건 불가능해요. 실제로 불강력적인 그런 부상도 있었고 교통사고가 웬 말이야. 내 어떤 감독 개인보다는 컨디셔닝 파트의 책임이 더 클 수도 있죠. 하지만 프로스포츠에서 감독이란 결국 결과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변명을 하기보다는 대안을 마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감독의 임무죠. 야수들의 부진이야 어쩌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한 재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즌 초반 불펜 운영에서 나타난 혼란만큼은 이거는 명확히 구단과 감독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즌 전 기아 불펜 리그 최상급으로 평가받았죠. 그러나 곽도규의 시즌아웃, 전상현과 조상우, 정혜영이 번갈아 부진했고 기대를 모았던 김기훈과 유승철 우리 1라운더들 이게 참 아픈 손가락인데요.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였다. 이준영, 전상현, 조상우, 정혜영은 전반기가 끝난 지금 이미 전년도 소화 이닝의 거의
80%에 육박하는 요 아찔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5월 이후에 이준영이 예상 밖으로 선전하고 24 드래프트 10라운드 출신 성영탁이 급성장한 덕분에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감을 찾긴 했지만 자칫 이들의 활약마저 없었다면 냉정하게 지금 기아 두산 키움과 함께 하위권 도원결의 크로스 맺고 시즌 샷다가 내려갔겠죠. 냉정하게 평가하면 시즌 준비와 선수 관리 측면에서 이범호 감독과 현재 기아 프런트는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단장에게는 전력 구상의 책임이, 감독에게는 선수 운영과 관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전반기 선수 관리와 팀 운영 측면에서 이범호 감독에게 C 이상의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요게 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범호 감독과 기아 타이거즈 결국 답을 찾았다. 나성범이 이탈한 우익수 자리에 오선우가 들어간 다음에 잭팟이 터져버렸어요. 참 희한해. 요 150억 FA. 나성범이 지금 거의 매 시즌 자리를 비우는데 그럴 때마다 이우성, 이창진, 오선우 그 대체자들이 야구를 너무 잘해. 어쩌면 화수분의 아이콘은 나성범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기아 팬들 중에 오선우 주목한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만 저도 1도 기대 안 했거든요. 나이도 많고 삼진율 높고 얼굴이 원툴이야. 공수 모두 특별할 게 없는 오선우가 25시즌 신데렐라가 될 줄 아무도 몰랐다. 이게 현장과 방구석 유튜버의 차이라면 차이겠죠. 이건 정말 두고두고 회자될 발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술하겠지만 이번 시즌 이범호 감독의 선수 기용은 외야수 이우성에게 지나치게 많은 기회를 줬다. 요거 외에는 사실 깔 게 없어요. 가장 의외였던 게 바로 개막 후 홍종표와 김규성의 엔트리 생존이었죠. 두 선수 모두 오키나와부터 시범 경기까지 그냥 악착 같은 플레이로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특히 홍종표는 정규 시즌 성적이 지금 더럽게 나빠서 그렇지 캠프 때부터 시범 경기까지는 백업의 어틸리티 중에서는 타이 추종을 무르하는 좋은 타격감과 수비력을 뽐냈어요. 그래도 워낙 팬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2군에서 시즌 시작을 하지 않겠냐. 자리도 별로 없고 그래도 감독은 보여준 성적이 있기 때문에 홍종표를 1군에서 스타트 시킵니다. 물론 정규 시즌 들어서는 완전 늦자고 없는 스윙과 소극적인 타격 자세. 본래 토소이냐. 그래서 이제 말소가 여러 번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성과를 내면 기용한다 라는 메시지를 선수단에게 주기에는 충분했죠. 그리고 김도영의 부상 공백을 틈타 제일 이제 인상 깊은 활약을 펼쳤던 김규성이 아름다운 3월을 보냈고 6월에 다시 활약하면서 팀 상승의 어떤 주역이 됐습니다. 페이크 앤 슬러시 달인이죠. 번트는 더럽게 못돼요.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베테랑 고종욱을 콜업해갖고 또 고종욱이가 제2의 전성기를 열게 됐다. 솔직히 나는 다시 챔피언스 필드에서 고종욱을 보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이번 시즌 끝나고 은퇴하겠구나 그랬죠. 이외에도 김건국, 박민, 김석환 등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김이남으로 6월 미라클 한편 타이거즈를 연출해냈습니다. 기아의 대타 타율이 2할 9푼 9리 리그 1위예요. 이런 점은 이범호 감독이 외부에서 들어온 낙하산 감독이 아닌 2군 타격코치, 2군 총괄 등의 자리를 거치며 유망주인 어린 선수들과 한평에서 함께한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선수 파악이 잘 돼 있다. 그런 어떤 일에서 가능한 결과다라고 봐야겠죠. 그래, 빠따는 인정. 그런데 불펜은 투수 교체는 왜 이렇게 엉망이냐? 이런 할 말은 없는데 솔직히 지금 투수는 전상현, 조상우, 정혜영, 이준영, 성영탁이 아닌 이상 누굴 내보내도 불안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투수 교체 타이밍, 또 테크니컬한 부분을 따질 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시즌 준비, 부상, 전략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겠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시즌 외야수 이우성에 대한 이범호 감독의 기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불만이 있어요. 저도 이우성이라는 선수에는 굉장히 응원하고 아끼지만 사실 올해 보여준 퍼포먼스, 그다음에 또 수비적인 모습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단 한 시즌이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낸 선수일 경우에는 다소 부진하더라도 믿고 기다리는 감독의 용병수를 팬들은 믿음의 야구다 라고 이제 많이 표현하죠.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대부분의 감독이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감독의 팬들이나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베테랑 플레이어의 일시적 슬럼프를 기다린다.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야구는 통계적으로 평균 회기의 스포츠라고 할 만큼 긴 호흡으로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종목이라는 것이죠. 야구와 퍼포먼스는 굉장히 큰 변동성과 편차를 갖고 있어요. 특정 선수가 일주일이나 한 달 혹은 아주 좋은 활약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데이터, 즉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 자신의 본래 실력, 그러니까 평균에 가깝게 얘기하거든요. 특히 타격은 컨디션, 투수와의 상성, 운, 여러 요소가 개입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예측이 어렵고요.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으려면 어떤 감독이 아니라 무당을 데려와야 돼. 반대로 한 타자의 일주일이 OPS가 1.0을 넘었다고 해서 그 선수의 진정한 능력이 OPS 1.0, WRC 플러스 130 이상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시즌이 끝나면 그의 커리어 평균 근처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감독들은 선수 기용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검증된 선수들, 특히 베테랑 선수들을 믿고 꾸준히 기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베테랑들은 이미 여러 시즌에 걸쳐 평균값을 입증해온 선수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긴 시즌 전체 성공을 위해 안전한 선택을 한다. 그런데 이우성에 대한 인내는 아무리 제가 좀 실드를 치고 싶어도 너무 길었어요. 물론 근거는 있습니다. 사실 대안을 긁어보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간헐적으로 박재현, 정혜원 등 이우성의 대안을 찾아봤지만 모든 카드가 눈에 띄는 퍼포먼스는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이창진의 부상 기간이 예상 밖으로 길었기 때문에 시즌 시작을 거의 6월에 돼서나 했어요. 이우성이 대범한 성격이었다라면 좋았겠지만 본인의 타격 슬럼프가 길어지니까 수비도 무너졌고 올해 이우성이 연출한 수비 실책 장면들은 하나같이 끔찍해요. 재앙이다. 결국 5월 타율 2할선이 붕괴된 이후에 말소 처리가 됐는데 공격은 어차피 다 같이 못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수비적으로 끼친 해악이 너무나 지대하고 특히 대구 삼성전에서 중견수 이우성 기용은 아무리 라인업 구성이 감독의 권한이다라고 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만용이 아닌가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제 개인적으로 이우성이라는 선수는 살렸어야 되는 자원이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 여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모르지만요. 최원준이도 실력 부상 아니냐? 맞아요. 사실 이우성보다 현재 상황에서 더 기대되지 않는 게 타자 이 최원준의 부활인데 최원준은 수비수로서 그리고 대주자로서의 가치는 있죠. 물론 얘도 정신줄로 수비 퍼포먼스가 제법 있었지만 적어도 코너 외야수 한정 리그 평균 이상의 수비수인 건 맞거든요. 어깨는 일단 손에 꼽힐 정도의 강견이다. 그리고 현재 1군 구성상 김호령이 엔트리에서 빠질 경우에 유일하게 중견수를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1군 동행이 필수사항이기는 합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종합해보면 선수 기용 측면에서 이범호 감독에게 부정적인 요인은 이우성 기용법을 제외하면 저는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B+. 현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2군 코치부터 착실하게 루트를 밟아 감독직에 오른 인물답게 선수들의 특장점 파악이 잘 되어 있다. 물론 선수를 준비시켜서 올린 건 퓨처스의 진가병 감독과 코칭 스태프겠지만 2군과의 소통이 또 그만큼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라는 뜻도 되죠. 어차피 현대야구는 굉장히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1군 감독의 모든 것 A to Z를 다 챙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감독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구단의 각 파트, 프런트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그 점에서 이범호 감독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좀 보거든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슬픔은 같이 해도 기쁨을 같이 하긴 어려운 게 사람이라고 했죠. 부상병동에 씨름하던 팀을 한평의 친구들이 분전하며 6월 대반격 끝에 마무리는 아쉽게도 전반기 4위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성범, 김선빈, 이의리가 후반기 시작과 함께 돌아올 예정이죠. 김도영은 복귀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고액연봉자들, 베테랑이 부상해서 복귀하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그 자리를 대신했던 선수들이 밀려나는 거.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동안 백업들이 너무 잘해줬다라는 거죠. 심지어 주전들이 비교적 많았던 4월보다도 한평 타이거즈가 함께했던 6월의 성적이 더 뛰어났어요. 팬들이 커뮤니티에서 보이는 반응도 과거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대로 한평 타이거즈를 정말 한평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고액연봉자들 지금까지 돈값 못하고 병원에서 에어컨 쐬고 있던 애들을 기용하는 게 맞냐라는 의견도 제법 많이 보이거든요. 물론 나성범이 돌아오자마자 결스타 뻥뻥 날리고 김선빈 7월 타율 4할, 이의리 한 경기 10K 무사사고 피칭을 선보이면 또 금방 여론은 손바닥 뒤집히듯이 바뀌겠지만 나성범이 돌아와서도 계속 이순철 아저씨한테 늦어요, 타이밍이 전부 늦고 있어요, 잔소리나 듣고 앉았고, 선빈이는 김규성, 홍종표, 박민이 보여줬던 넓이 수비 범위를 구현 못하고 계속 터널 공 빠뜨리고, 타석에서도 시원찮은 모습. 이의리는 또 4이닝 7K 7449 강판, 이의리 챌린지 나오고 앉아있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벌써 어제 이제 임기영, 홍종표, 윤영철, 김석환 4명이 이제 말소가 됐습니다. 나성범, 김선빈, 이의리 여기 이제 누군가 한 명이 더 추가돼서 1군에 올라온다라는 이야기죠. 주전 라인업에 큰 폭의 변동이 생길 것이라는 뜻인데 당연히 선수들이 느끼는 박탈감도 있을 거고 어떤 불만도 있을 거예요. 뭐 인지상정이죠. 아무리 팀 스포츠라지만 우선 내가 살고 봐야지. 이런 경쟁 시장에서 내가 잘 지금까지 유지했던 자리를 뺏긴다라는 거 선수 입장에서 당연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과정을 선수단에게 설명하고 최소한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프로야구 감독의 역할이고 숙제인데 이범호 감독이 이걸 어떻게 내느냐, 또 추후에 한정된 출장 기회를 얼마나 선수들에게 잘 배분하느냐, 주전들의 경기력이 좋지 않을 때 백업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후반기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년과 다르게 백업들의 활용도가 매우 높았던 전반기였고 그 성과 역시 남달랐다. 그런 분명 전반기 뛰어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납득할 만한 경쟁 구도를 좀 만들어주면서 팬들하고 구단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줄 성적도 동시에 거둬야 되는 이 과제가 이범호 감독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리 까라면 까는 게 프로바닥이라지만 생각보다 이 명분이라는 건 늘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선수 시절부터 팀과 함께 해왔고 24시즌 우승 감독이라 하더라도 감독 이범호의 리더십이 선수단 내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종합해서 이범호 감독의 전반기 성적을 주라고 한다면 저는 B를 주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의 부상 관리 및 불펜진에 대한 준비는 부정적인 평가를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에 대한 수습 능력, 잇몸 야구로 팀을 결국 궤도 위에 진입시킨 임리응변은 긍정적인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것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더 험난한 미션이 이제 후반기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선수단을 하나로 묶어서 가을 야구 진출과 우승 도전에 임하냐, 요점이 이제 관건이다. 주전과 백업, 베테랑과 신예 사이에서 팀 전체를 진짜 하나로 묶는 능력, 그것이 올 시즌 후반기 기아의 성적표를 결정하겠죠. 팬들이 원하는 건 결과뿐 아니라 명분과 과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24시즌의 영광을 좀 뛰어넘어 이범호 감독이 지금껏 보여준 탕평책과 과감한 용병수를 더 치밀하고 현명하게 발휘하겠죠. 후반기 더 독해진 이 호랑이 무대에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독 이범호에 대한 평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였습니다. 안녕.